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요. 이 시간 동안 전화하고 유튜브,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들어서 시장이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이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빠지고 또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빠지고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코스피 쪽이 강하다가 결국은 코스피 시장이 좀 빠지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또 올라오면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좀 온도차가 커지고 있는 장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의 수급이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잘 파악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거래소 시장을 팔고 있어요. 오늘도 1조 원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들이 요즘에 나왔습니다. 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대형주들보다는 솔직히 중소형주가 움직여야 여러분들 수익이 좀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서 자금들을 거의 다 흡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들이 잘 안 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코스닥 쪽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빠지고 있긴 하지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지수를 빼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종목들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더 중요한 장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코스닥 30주년이죠. 자, 그래서 이 코스닥 쪽에 대한 이 정책 기대감들, 이게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시장은 순환매가 돕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움직였어요. 이 종목들이 뭐 계속 이제 하락을 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많이 쏠렸던 만큼 다른 쪽에서 종목들이 못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순환매가 시작된 장이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순환매를 잘 따라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중요한 이 강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 내용 보실 거고요. 그럼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캐스터님과 함께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이후연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반기에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5월 구인 건수는 예상치보다 훨씬 높아졌고요. 또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상반기에 8% 넘게 상승하면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2.4% 하락한 8,20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살펴보시면 1% 상승한 93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0주년을 맞아서 코스닥 커넥트 2026 행사를 진행하면서 3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또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에 힘입어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만 홀로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고요. 1조 4천억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은 기관만 홀로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1,000억 원대 그리고 18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특징주 3가지 종목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전력 기기주가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S 일렉트릭은 9%대 상승을 보이면서 2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정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관련한 종목들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원전선은 현재 22%대, 그리고 가온전선은 1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심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이 메가 프로젝트의 수혜로 반도체 소부장 역시도 잘 가지고 있는데요. 심택은 6%대 상승하면서 1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소캠2 양산이 6월에 본격화되면서 심택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주는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장중 17%가량 급락하기도 했던 종목이죠.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그룹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4%대 약세를 보였고요. 현재는 6%대 하락하면서 13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주목할 만한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종목 상담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전화 02-2638-3985번으로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에서는 실시간 채팅도 이어지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이후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간단하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코스피는 빠져요. 하지만 상승 종목수가 많습니다. 코스닥 올라오고 있죠? 역시 상승 종목수가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받기 시작해요. 자, 오늘 설명드릴 이 내용들도 여기하고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조선주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또는 매수를 했는데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실적을 어떻게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여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산업에 대해서 좀 먼저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자, 화면 보시면 약간 좀 화려하죠. 네. 자, 이 조선산업은요, 이 사업 구조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빅3 조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이 있습니다. 자, 선박과 해양 플랜트. 이 두 가지 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산업은 위쪽으로 이제 벌크, 그리고 탱커, 이 가스 선박으로 나뉘어요. 자, 이 벌크 선박은 우리가 이제 곡물이라든지 광석, 이런 석탄 있죠. 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 그 상품들을 대량으로 실는 화물. 이걸 바로 이제 벌크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탱커 선박은 원유선과 PC선으로 나뉘는데요. 원유선은 말 그대로 원유를 운반하는, PC선박은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운반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스 선박 있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LNG 선박이죠. LNG 선박.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LNG 선박, 이 시장에서의 수주 규모는 전체에서 한 70% 이상을 우리가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G 선박 쪽이 굉장히 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한국,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LNG는 액화천연가스죠. 역시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다. 그리고 LPG 선박, LPG를 운반하는 운반선. 그래서 선박 쪽은 벌크, 탱커, 가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선박은 사실 수주가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사실 탱커하고 가스 선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TU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TU500, 뭐 TU700, 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TU라는 건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TU500 선박을 수주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20피트 컨테이너 500개를 실을 수 있는 그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양 플랜트가 있어요. 자, 해양 플랜트는 바다에서 석유라든지 가스를 탐사, 그리고 시추, 생산, 뭐 저장, 하역하는 뭐 그 플랜트 사업을 바로 해양 플랜트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지금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셰일 가스 개발 붐이 일어났거든요.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개발되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바다에서 이걸 시추하는 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한 수주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해양 플랜트 쪽이 조금 침체를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조선사 빅3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은 탱커 선박과 가스 선박이다.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도 이게 나와 있네요. 색깔이. 자, 탱커와 가스 선박이요. 전체 수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거의 실적을 저기서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대한 탱커와 가스 선박에 대한 수주가 사실은 이 조선산업, 이 조선사들의 실적을 이 좌우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조선주의 실적 변수에 대해서 지금은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적 변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유가를 좀 봐야 돼요. 유가. 과연 유가가 높을 때 조선사들이 좋을까? 아니면 유가가 낮을 때 조선사들이 좋을까? 자, 먼저 고유가부터 한번 볼게요. 만약 유가가 높다라고 하면 이제 고유가라고 하죠. 그러면 에너지가 사실은 부족한 거잖아요. 공급이. 수요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늘려서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양 에너지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죠. 셰일 오일이 개발되고 나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고유가 상태에서 해양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수주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유가일 때 한번 볼게요. 저유가. 유가가 낮다라는 거잖아요. 저유가 상태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급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남아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산유국에서는 이제 감산 조치 같은 것들을 하죠. 에너지 공급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감산 조치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저가, 우리가 뭐 주식도 저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쌀 때 많이 사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수요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은 앞에서도 봤죠. 원유를 운반하는 이 운반선, 원유 탱커죠. 원유 탱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게 바로 수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낮을 때, 쌀 때, 이때 원유 탱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저유가 상태일 때는 석유의 생산량이 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남아요. 이 기름을 어디 쓰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기름을 또 어떻게 석유 화학 업체들이죠. 석유화학 업체들이 정제를 해서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 석유화학 제품을 실어서 나르는 PC 탱커 역시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PC 탱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낮을 때 조선주의 실적이 좋아진다. 어디서? 원유 탱커라든지 PC 탱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던 거예요. 뭐 마스가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지금 LNG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미국이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지금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2029년도까지 LNG 수출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 협상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수출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LNG 수출량을 늘릴 때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LNG를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선박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와요. 정지하는 과정에서. 이 부산물로 바로 부산물로 LPG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생산하면서 또 LPG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LPG 선박까지도 역시 발주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주 실적 변수 첫 번째 유가 그리고 미국의 LNG 프로젝트. 자, 이 두 가지. 밑에 보시면 또 다음이 있습니다. 투입 원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건설주, 그 부분 좀 뒤에서 하고. 일단 투입 원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면, 매출액을 공사 투입 원가하고 진행률을 곱해서 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사 투입 원가를 줄여야 돼요. 원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적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종들, 이걸 수주하기보다는 동일한 선종을 계속해서 수주했을 때, 그때 투입에 대한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조선사들이 여러 가지 선박들을 계속 수주하기보다는 한 가지 선종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주를 했을 때 수익성이 늘어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적 변수. 자, 위에 보시면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 자, 여러분. 이게 조선사들은 배를 만들잖아요. 근데 배를 만드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배를 수주를 맡긴 그 업체가 돈을 다 주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보지만 이제 헤비테일 이 결제 방식을 지금은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은 배를 만들 때 일단 스스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뭐예요? 배를 본인 자체적으로 지금 돈을 빌려서 조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 봐요. 그러면 결국은 조달 비용이 증가하겠죠.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성을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는 안 좋아질 거예요. 경기가 좀 악화가 되겠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경기 침체까지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수주했던 발주 이 물량들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인도가 연기되는 상황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중공업이요. 이 금액을 바로 이제 미청구 공사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자, 그래서 이 금리 역시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헤비테일 결제 방식이 금리하고 연동돼서 지금 움직인 건데 이 헤비테일 결제 방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해운하고 조선업이 2008년도 미국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당시 이후로 굉장히 큰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수주가 없어요. 배를 안 만들어요. 지금 그 배를 수주하는 그런 선박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업체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슈퍼 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박을 지금 이 선주가 수주를 할 때 그러면 돈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줄게. 총 5단계로 나눠서 중간중간마다 주고 마지막에 인도할 때 대부분의 결제 금액을 우리가 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계획을 할래? 라고 했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수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굳어진 게 바로 헤비테일 결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제 건설업종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건설업종 분석해드리면서 결제 대금을 나중에 마지막에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을 다 못 받으니까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들 보면은 조선주들 실적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보잖아요. 부채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 이유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해운업의 업황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해운업이 굉장히 좋아진다. 해운업이 만약에 호황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선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물량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럼 배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부족한 배에 대한 수주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운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조선주의 실적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앞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유가가 낮을 때 좋다.
라는 거고요.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 지금 많이 하면 그 투자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 조선주들 수주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다만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헤비테일 결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헤비테일 결제 방식인데 배를 만드는데 총 5구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초기에 발주 시기에 계약금으로 10%를 돈을 받는 거예요. 최종 받을 돈의 10%만. 그리고 1차 중도금 또 10% 주고요. 감질만하게 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2차 중도금 10%를 또 줘요. 그리고 3차 중도금 10%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할 때, 배를 받을 때 60%를 준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를 만들 때 1년 안에 배를 못 만들어요. 보통 2년 또는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죠. 그러면 결국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 조선사가 수주를 했다. 그럼 그때 이 실적이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때 계약금만 받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2년 또는 3년 뒤에 그때 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실적은 지금 당장의 수주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2년, 3년 전의 수주 실적이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수주했을 때 10%밖에 못 받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기업애들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왼쪽이 지금 오른쪽이죠. 여기서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이렇게 하면 다 알겠죠. 여기 써놨으니까. 네. 자,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삼성중공업의 2024년 그리고 2025년도 수주를 볼 겁니다. 지금 보는 게 이제 수주장구 추이거든요. 자, 수주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상선 쪽이잖아요. 다 상선 쪽. 대부분이 다 상선에서 발생해요. 실적은. 자, 상선 쪽에 대한 수주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수익성이 높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증가폭이 어떤가요? 굉장히 높나요? 자, 그전에는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수주의 증가폭이 엄청났어요. 그럼 이익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하지만 점점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든다.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자, 그리고 보시면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은 성장률이 있었을 거예요. 수주의 성장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때 이렇게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이때 늘어나는 폭보다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수주가 지금 이제 배가 완공돼 가지고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의 어떤 이 잔고, 과거의 잔고들이 이제 배가 인도가 돼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때 수주 실적을 보고서 지금 또는 내년도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과거보다. 조선주들 요즘에 조금 약하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의 증가폭이 그만큼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좀 주가의 부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조선주는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지긴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뭔가 기대해 보시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국제회사기구에서의 규제. 이걸 사실 국내 조선사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2050년까지 해운에서 탄소 수은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일부 산유국이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LNG 추진선이라는 걸 통해서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선박이에요. LNG 추진선. 그래서 이제 원료 자체가 LNG인 거죠. 그런데 지금 LNG 추진선은 이제 어쨌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규제에 맞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게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건데 이 지금 규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지금 되게 된다면, 시행이 되게 된다면 지연되고 있지만 그러면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 LNG 추진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LNG 추진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 그 일본도 수주를 받았는데요. 일본이 건조했다는 뉴스가 지금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근데 중국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이 유일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기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제가 시행이 된다면 LNG 선박 가뜩이나 LNG 쪽 추진선에 대한 그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선박의 교체 수요가 15에서 20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후에 조선수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미국도 후퇴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64% 이상이 감소해서 실제로 수주가 가능한 조선수가 17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이때 수주가 엄청나게 발생할 거고 노후된 선박도 교체 수요까지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주들을 볼 때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국제해사기구, IMO 규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주 그냥 배를 만드는 기업, 그냥 삼성중공업부터 해서 그냥 빅3, 조선사, 조치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투자를 했다면 우리가 그건 투자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앞으로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올바른 투자가 되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주 분석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좋은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상담이 있어요. 상담이 가장 또 여러분들 중요한 거잖아요. 상담 이어갈 거니까 잠시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전화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내용들 지금 전화하고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연결로 한번 해보죠.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실 거예요? OCI 홀딩스예요. OCI 홀딩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9만 9천 원이고 비중 한 60% 정도 돼요. 29만 9천 원에 60%요? 네. 많이 사셨어요?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니 한참 네.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러다가 네. 뉴스에서 막 때리더니 갑자기 쭉 빠지더라고.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비중을 더 실었어요.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매수가격이 좀 위쪽이네요. 네? 매수가격이 높았나 봐요. 위쪽으로. 네, 더. 네. 아이고. 일단 그 OCI 홀딩스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네, 네. 뉴스에서 많이 올라가서 이때 올라갔던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올라갔죠?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풍력이 자연적으로 한국 쪽으로 네. 쏠리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게 하나솔루션하고 OCI 홀딩스라고 그렇게 그렇게 예, 들으셨어요? 네. 예. 지금 이제 OCI 홀딩스 이제 우리가 태양광 회사들 있죠. 네, 이 네. 태양광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환경적인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제약. 해가 비쳐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죠. 이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그 태양광 쪽 시장을 사실 점유하고 있는 그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규제, 미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혹시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건 바로 태양광이겠죠. 그래서 태양광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OCI 홀딩스가 매수 시점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런 데서 지금 매수하신 거잖아요. 매수 시점은 좋지는 않은데 지금 단가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많이 본다면 이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와도 한 8% 정도밖에 나오진 않죠. 8% 정도면 좀 많이 나오긴 했네요. 오늘 10배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이건 다시 올라오면 그때 잘 파시면 되는데 태양광 관련주들은 저는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 언제 될까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을 때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지금 OCI 홀딩스는 위쪽으로 35만 원 이 선을 보시면 돼요. 올라오면 35만 원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더 이상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로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네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25만 8천 원입니다. 25만 8천 원. 자, 비중이 10%인데 전화를 주시지.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사신 것 같은데 가격대를 보니까. 자, 로보티즈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로봇주들이 다 그렇죠. 46만 원대에서 지금 20만 원대까지 떨어져 25만 원 정도니까 물론 그 전에 떨어진 것까지 봤을 때 거의 절반 정도 떨어졌다가 이번에 하락이 잡힌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지금이 사실은 시기가 됐죠. 그죠?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걸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고 로보티즈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은 다만 변동성을 봤을 때 굉장히 막 위로 올라가고 막 빠지고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되게 많이 흔들어요. 이렇게 고점이 되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기서도 고점이 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라가도 과거처럼 이런 가격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 종목은 위쪽으로 수익만 내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 봐야 되느냐? 32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32만 원을 이렇게 돌파할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아마 이때 올라가면 다시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32만 원 지금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머티 48,000원에 10%. 에코프로머티요.
48,000원? 네. 네, 그럼 3%예요. 자, 43,000원이면 48,000원이군요. 네. 43,000원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격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 혹시 언제 샀어요? 궁금하네요, 지금 이게. 이게 한 1, 2주 된 것 같아요. 1, 2주 됐어요? 올라갈 때 샀죠? 네. 그때 월요일이거든요. 지난 그 월요일 날? 아, 네. 월요일 날 올라갈 때 급등 나왔다 바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상승했을 때는 막 이제 막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밀렸죠. 에코프로 쪽에서 지금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도 지금 갑자기 좀 많이 흘러내린 거거든요.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저는 지금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높은 가격에 산 것도 아니에요. 좀 애매하게 악재가 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빠진 거고요. 이거 처음에 매수할 때 기간을 조금 짧게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 짧게 보고 했어요. 되게 급해요. 이거 네? 이거 아니, 빨리 급한 거는 빨리 나와야 아니고요.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러면 기다리세요. 이거 지금 하락 많이 나왔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가 매수 한번 들어갔거든요. 오늘 악재 소멸되고 나서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일단 뭐 기간을 그렇게 길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6만 원 정도 선에서 올라오면 탈출하시면 돼요. 저는 그 에코프로 BM 그 유정 때문에 지금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반영된 거잖아요. 근데 네.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유증 1.2조 원 규모 유증이 지금 어제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굉장히 늦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때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거의 20%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네. 기억하세요 혹시?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주가가 봐봐요. 몇 프로 떨어져요? 에코프로비엠? 7% 떨어지죠. 근데 에코프로 BM이 유정하는데 네. 에코프로 BM보다 이게 머티 이런 게 더 많이 떨어지네. 얘들이 왜 떨어질까를 생각해 봐야죠. 다른 에코프로 BM만 유증하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애들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업황이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냥 이제 좋게만 볼 수 있는가? 실제로 LNF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가 대규모 유증 한번 했었잖아요. 주가 급락 나왔고 결국은 다시 올라갔지만, 그죠? 돈을 오랫동안 못 벌었으면 당연히 돈이 부족해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쩌면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였는데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가져가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죠? 목표가 얼마나 그랬죠? 6만 원. 맞아요. 6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수익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문자입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 상담이고요. 27만 6천 원이네요. 27만 6천 원. 15%. 지금 사연이 굉장히 기네요. 네. 여러 분석이 공통적으로 좋아서 매수했는데 중기 장기적인 관점 부탁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여러 분석이 좋았다. 물론 네이버가 제가 볼 때 네이버가 참 밉죠, 지금. 그죠?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은 좋아. 하지만 주가는 못 가. 지난번에 올라갔던 건 누구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우리 젠슨 황 형님 때문에, 그죠? 네. 그분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이 막 튀었었어요. 협력 기대감으로. 그런데 지금 확 빠졌죠. 사실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올라갔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LG 쪽도 그렇고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다 확 빠졌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건 그거죠. 얘는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동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올라간 게 있나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진 거잖아요. 일단 저는 그래요. 지금 네이버라는 회사가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적 꾸준히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지금 이제 라인야후에 대한 그 악재들도 어느 정도 좀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악재는 아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시죠.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계속 늘어져요. 네이버가 두나무 인수했잖아요. 업비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가장 큰 형님이에요, 네이버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나무를 상장시켜야 되는데 이 상장에 대한 절차도 굉장히 좀 이 법안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가 하락으로 좀 연결된 것 같아요. 못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자, 어쨌든 저는 이건 저가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매수한 가격이 근데 27만 6천 원이니까 여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가격이 문제죠. 일단 여기서는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시면 되는데, 어쨌든 크게 밀렸고 여기서 늘어지잖아요. 이게 한번 흘러내리면 굉장히 지긋지긋하거든요. 결국은 다시 올라오는 자리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데, 다만 매수가가 좀 높아서. 그래서 목표 주가는 28만 원 잡고 하시면 돼요.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고 나온다. 이거는 탈출의 의미죠. 그래서 28만 원. 그리고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되고 하면 그때 되면 얘는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28만 원까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제주 반도체 13만 600원에 38% 가지고 있습니다. 13만 600원이요? 네. 가격 실하죠? 자, 왜 어쩌다가 이 가격에 사신 거예요? 아니, 이거 사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여기에 사신 거예요? 꼬다리에? 네, 최근에 막 예. 올라가서, 지금 보니까 38%면 비중도 높네요. 네. 네. 다른 것들도 많은데, 혹시 제주 반도체가 뭐에 끌려 있었어요? 거의 38%까지나 이렇게 태울 정도면, 뭔가 제주 반도체에 대한 뭔가 믿음이 좀 컸다는 건데, 그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제주 반도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가고 튀고 나서 지금 뭐 눌러놓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전저점을 깬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락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때 최고점이 나왔어요. 앞에서 최고점 나왔죠, 여기서. 자, 한번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최고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최고점이 나왔어요. 뭔가 되게 높아졌나요? 아니, 비슷한. 거의 비슷하죠? 네.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좀.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또 여기서 빠질 수 있거든요. 하필 그 가격에 사셔가지고, 이 종목은 그냥 위쪽으로 보면 13만 5천 원까지 보시죠. 13만 5천 원. 네. 13만 5천 원. 13.5만 원. 그래서 올라오면 이거 팔고 나오세요. 이 고가권은 네. 지금 이렇게 따라붙을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 잘 팔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로 한번 가볼게요. 문자 종목입니다. 성우전자. 자, 매수하신 가격이 4만 500원이에요. 그 7%입니다. 자, 4만 500원. 7%. 자, 지금 이게 사연이 없죠? 성우전자는. 이게 지금 비중이 7%.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는 아마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 올라가고 나서 밀렸죠. 이 반등 나왔던 자리예요. 또 올라갔다 밀려서 반등 나온 자리입니다. 지지를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차트 볼 때. 지지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양봉 한번 떴다. 지지 받고 튀겠구나. 그럼 단기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빙의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근데 항상 이런 자리가 계속 그 똑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 이건 실패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서 성우전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하락을 좀 잡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 이게 매수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가격은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은 그만큼 매수를 많이 한 자리예요. 아, 여기서 매수하면 수익을 내겠구나라고 해서 많이 매수를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손실이 났겠죠? 손실 나신 분들은 보통 어떤 생각합니까? 본전 오면 본전에서 팔아야지. 이 본전 심리가 활동해요. 그래서 보통 이 가격이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본전에서 탈출 많이 해요.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제 이거 올라갔다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목표 주가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500원인데 어쨌든 4만 원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뭐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4만 원에 저는 탈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이수페탈시스. 이스페타시스. 네,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이요? 네, 14만 5천 원에 25%. 14만 5천 원에 25%. 네. 이 가격이 뭔가 좀 꿀이 발려 있었나요? 이렇게 이 가격에 사셨어요. 네네네. 올해.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좀 네. 맛있어 보이고 이 가격이. 자, 그런데 봐봐요. 이스페타시스가 사실은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여기에 있어서 AI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수혜주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길게 보면 얼마예요? 여기 뭐 엄청나게 올라지 않았어요? 네. 주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횡보하고 있네 싶지만 길게 보면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결국 많이 올라갔다가 또 꺾입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문제는 없지만 과거의 거래를 한번 볼까요? 거래의 차이? 예, 이때 거래가 되게 많았는데 거래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거래가 점점 줄고 있어요. 네.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때까지는 가격에 대한 부담 이제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샀어요. 무조건 간다. 사람들이 네.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래가 줄었다는 건 이제는 이거 지금 더 가는 거 맞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하고 네.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이번에 올라오면 이 가격대가 사실 제가 지금 상담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타이밍이에요, 다. 이게 고점 자리잖아요, 이게 다. 네. 이때 가격대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목표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요, 또. 매수한 가격에 탈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얼른 탈출하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어요. 네. 처음에 샀을 때는 막 수익 내고 싶었죠. 네, 그냥 너무 빠져버리니까. 맞아요. 떨어지면 네, 이제 힘들어 죽었어요. 본전 네. 심리가 또 발동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괜찮아요. 예, 지금 탈출이라는 게 지금 오늘도 봐봐요. 몇 프로 올라와요? 10%. 11%. 그렇다면 이 이스페타시스는 아직까지는 이 상승에 대한 탄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래는 좀 네. 줄었지만 네.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네. 가져가세요. 목표가는 얼마? 그러니까 14만 5천 원이 지금 매수가라. 네. 목표 주가 조금 올려볼게요. 네. 15만 원. 네. 15만 원이요? 네, 15만 원.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기업이 앞으로 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할 테니까요. 네. 네, 꼭 잘 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은요, 문자입니다. 삼성물산이네요. 자, 다 핫한 종목들이 지금 상담이 들어오네요. 49만 600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49만 600원. 지금 5% 비중. 이것도 꼭지네요. 고점에서 매수하셨죠. 사실 이제 삼성물산이 왜 올라갔느냐? 원전에 대한 테마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완전 올라가니까 역시 그룹주로 올라갔죠. 이거예요. 삼성물산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출렁출렁. 그동안 이 조정폭이 지금 이번에 심하게 흔들리는 건 그만큼 매수매도에 대한 이 공방이 되게 치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많이 빠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건 올라올 때 팔아야 돼요. 삼성물산은. 자, 목표 주가는 50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반등 시에 탈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물산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상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